안녕하십니까. 나의 노년의 벗들이여. 나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땅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보았고, 풍요를 보았고, 그리고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돈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날것의 얼굴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철학자로서, 그리고 오랜 인생의 관찰자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돈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인해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장면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노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의 등불을 밝혀두십시오. 구독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켜주는 작은 불빛입니다. 사람들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말이 허용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노부인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함께 걸어온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목요일 오후 같은 찻집에서 만났고, 같은 자리에 앉았고, 창밖에 같은 나무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나무가 봄이면 연두색으로 물들고 가을이면 붉게 타오르는 것을 두 사람은 수십 번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그 노부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에 빌려준 돈 말인데. 딱 그 말이었습니다. 6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찻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창밖 나무로 피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목요일 오후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6글자 앞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나누어온 가장 깊은 관계를 무엇이 지켜왔습니까?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음이었습니까? 돈은 강물 위를 흐르는 기름과 같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기름이 한번 섞이면 그 물은 이전의 물이 아닙니다. 표면은 같아 보여도 성질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열립니다. 그 장부는 한번 열리면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숫자를 기억하고 빌린 사람은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여러분이 지금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운기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의 따뜻함,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느끼는 안온함, 그 고요한 에너지가 바로 노년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는 그 운기를 가장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가을 단풍이 지는 것과 다릅니다. 단풍은 지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돈으로 인해 식어버린 관계는 지는 것조차 조용하지 않습니다. 소음과 상처를 남기며 무너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행동을 청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 안에서 돈 문제가 얽혀있는 관계를 하나 떠올리십시오.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관계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무게로 느껴지는지 한 줄만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존엄의 의식의 첫 번째 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많은 것을 말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의 경계도 함께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조용히 파괴해왔는지를 100년의 세월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친밀함은 솔직함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가깝다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침묵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의 자유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지혜가 관계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노신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와 함께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꼈고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 고요한 동행을 수십 년째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그 노신사가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내가 조금 보태줄까? 그것은 악의 없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아침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한마디의 친절이 수십 년의 동행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넨 말 중에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말이 있었습니까? 그 말을 건넨 뒤 상대방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을 꺼내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들킨 것 같은 수치심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에 관한 말은 그렇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맞닿아 있으며 때로는 그 사람이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관계에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는 뜨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뜻합니다. 뜨거움은 식지만 따뜻함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는 그 따뜻함 속으로 냉기를 불어넣습니다. 한번 식기 시작한 관계는 다시 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냄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을 다시 켠다고 해서 이전의 온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냉기는 기억이 되고 기억은 거리가 되고 거리는 결국 침묵이 됩니다. 그 침묵은 빛나는 고독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공허한 거리일 뿐입니다. 오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단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려던 말을 한 가지만 삼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의 자리에 따뜻한 눈빛 하나를 대신 건네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존엄의 의식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욕망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오며 내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선함은 조건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돈이 개입되는 순간 아무리 따뜻한 사람이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계산기가 소리 없이 켜집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도,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노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래전 한 가족을 알았습니다. 그 집에는 연로한 어머니와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세 자녀는 어머니께 극진했습니다. 명절이면 모두 모였고 어머니의 생신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으며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진 작은 집 한 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던 날 저녁, 그 가족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계산하듯 움직였습니다. 둘째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졌고 말끝마다 날이 섰습니다. 셋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불 절반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에서 낯선 표정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어머니가 평생 보아온 자녀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저마다의 계산기를 들고 앉아있는 3명의 낯선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사람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계산이 존재합니다. 그 계산은 평상시에는 예의와 애정이라는 얇은 막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자극이 주어지는 순간 그 막이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것들이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에너지 뱀파이어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당신의 따뜻함과 시간과 운기를 조용히 빨아먹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강물은 돌을 피해 흐릅니다. 강물이 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돈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알아보고 자신의 운기를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거리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지키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 안에서 돈이 개입된 이후 미묘하게 달라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늘의 존엄의 의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대라는 이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평소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물을 만나는 순간 그 씨앗은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한번 눈을 뜬 기대는 스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심으려 하지 않았는데 자라고, 아무도 키우려 하지 않았는데 커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실망이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실망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 배신감이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나는 한 노부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고 두 아들 모두 성실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노부부는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진 것을 모두 털어 놓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노부부가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큰아들은 자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말만 전해왔습니다. 노부인은 어느 저녁 작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남편에게 나지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준다고 믿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배신감이 되었고 배신감이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돈이 만들어내는 균열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대의 균열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함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한 연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기대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충족되지 못한 기대는 결국 원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할의 균열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역할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한 사람은 베푸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받는 자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 된 관계는 이전의 따뜻한 수평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의 균열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그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의 차이가 나중에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 안에 이 세 가지 균열 중 하나라도 느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균열이 생긴 것이 당신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단지 인간의 본성이 작동한 결과입니까? 그 균열 앞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조용한 영혼의 자살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는 기대를 갖되 그것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기는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기대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종이에 그 기대를 쓰고 천천히 그 종이를 접으십시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어두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존엄의 의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빌린 사람이 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통념이 절반만 맞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내가 목격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이 더 오래, 더 깊이 무겁습니다. 빌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빚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수감이 크지만 인간의 감각은 반복되는 불편함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을 건네던 그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상대방이 어떤 표정으로 받아갔는지 그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무게를 더해갑니다. 나는 한 노인을 알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오랜 친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목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받으러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내밀었습니다. 친구는 두 손으로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반드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새 차도 생겼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한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돈이 아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금액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돈을 건네던 순간에 순수했던 마음이 어느새 흐려져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선한 마음이 오염되어 가는 것을 오랫동안 홀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빌려주었거나 아낌없이 건네주었던 돈이 있습니까? 그 일이 지나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그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이 옹졸하다고 스스로를 꾸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채권자의 침묵하는 상처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삭히기도 쉽지 않은 그 감정. 그것이 노년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무게를 더해가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부분 침묵합니다. 이미 괜찮다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꺼내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안으로 눌러 담습니다. 그런데 눌러 담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새어나옵니다.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상대방의 말이 이전과 다르게 들립니다. 아무 상관없는 말에도 괜히 날이 서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운기를 빼앗긴 사람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선한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노년의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눌러 담아두었던 그 감정을 꺼내십시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나는 그때 아낌없이 주었다.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 내 마음이 무거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의 존엄의 의식입니다.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에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상처는 비로소 아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관계는 웬만한 것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관계도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래된 관계는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세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는 두꺼운 벽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비단과 같습니다. 비단은 아름답고 귀하지만 날카로운 것 하나에 쉽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돈에 관한 오해는 그 날카로운 것 중에서도 가장 예리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오해, 단 하나의 오해된 말, 단 하나의 잘못 전달된 숫자가 수십 년의 비단을 한순간에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집에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가까웠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서로의 첫사랑 이야기를 밤새 속삭이던 사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두 사람은 매주 전화를 했고 서로의 생일을 잊지 않았으며 한쪽이 힘들면 다른 한쪽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긴 작은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언니가 먼저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동생에게 문자로 전하는 과정에서 숫자 하나가 잘못 적혔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악의가 전혀 없는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계산했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언니를 향한 의심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1년 가까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에도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숫자 하나가 평생의 자매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안에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관계에 매듭이 있습니까? 그 매듭의 시작을 되짚어보면 혹시 아주 작은 오해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해가 처음 생겨났을 때 왜 직접 묻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까? 금전 문제 앞에서 인간은 직접 묻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었다가 더 불편해질까봐, 확인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혼자 삭히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해를 키웁니다. 혼자 삭힌 감정은 혼자 결론을 만들고 혼자 만든 결론은 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침묵과 혼자만의 결론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해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될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이 자리를 잡으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그 확신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상대방이 웃어도 비웃음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침묵해도 회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가 영혼의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오해의 감옥 안에서 천천히 자신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언제나 당신 손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의 운기는 그 오해를 붙들고 있는데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권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묵어있는 관계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종이 위에 꺼내놓으십시오. 그 오해가 처음 생겨났을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때 왜 직접 묻지 않았는가?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늦지 않은 관계라면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연락 하나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해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안부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오늘의 존엄의 의식입니다. 오해는 침묵 속에서 자라지만 관계는 작은 용기 하나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유를 알 수 없이 지치고 공허해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 두 종류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후자의 사람들, 즉 만나고 나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먹고 당신의 감정을 먹고 당신의 친절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면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매개로 당신의 운기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한 노부인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는 50대 초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시절부터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찾아오는 날은 언제나 패턴이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하세요? 밥은 잘 드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그 말들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노부인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을 즈음 아들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노부인의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어머니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면 방 안에 혼자 남겨진 노부인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온기가 빠져나간 사람의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 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혹은 연락이 오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허탈해지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언제나 돈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에너지 뱀파이어는 처음부터 당신을 착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따뜻함을 먼저 건드립니다. 당신의 연민을 자극하고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하며 당신의 사랑을 무기로 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돈이라는 통로를 통해 작동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당신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운기를 충분히 흡수했을 때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필요해지면 돌아옵니다. 이 관계가 더욱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상대가 대부분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뱀파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떤 표정에 거절을 못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갑을 열게 되는지를 그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노년의 평화가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로부터 당신의 운기를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고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는 고귀한 시간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삶 안에서 만나고 난 뒤 항상 지치고 공허해지는 사람을 한 명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다음 연락에 바로 응답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잠시 멈추는 것,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을 지키는 첫 번째 경계선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존엄의 의식입니다. 당신의 운기는 당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는 말하는 것을 용기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증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그 가르침이 때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해왔는지를 보아왔습니다. 말하는 것이 언제나 용기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특히 돈에 관한 말은 그렇습니다. 돈에 관한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중에 퍼진 향기와 같아서 좋은 향기든 나쁜 향기든 이미 방 안 가득 번져버린 뒤에는 창문을 열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의 용기보다 침묵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것과 침묵할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노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나는 한 노학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평생 글을 쓰고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누구보다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랜 제자 중 한 명이 어느 날 찾아와 스승의 형편을 살피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자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학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된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이미 충분하다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학자는 그 순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도 할 수 있었고, 실은 요즘 어렵다고도 할 수 있었고, 제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 영원히 지켜주었습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그 관계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노학자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깊은 형태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할 것과 침묵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관계의 장부를 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말은 대부분 관계 안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엽니다. 그 장부가 열리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샘의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존엄이 지켜지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침묵만 못합니다. 특히 돈에 관한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이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말을 꺼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이나 답답함을 풀기 위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상대방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네 번째는 이 말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필요한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지금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조용히 해결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말을 한 뒤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돈에 관한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후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말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돈에 관한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을 이 5가지 기준에 하나씩 대입해 보십시오. 5가지를 모두 통과한 말이라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걸린다면 그 말은 아직 침묵 안에 드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드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언제나 당신의 말에서 틈을 찾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침묵은 그 틈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기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이 했던 말들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 하지 않았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지 못했지만 했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까? 그 2가지를 각각 종이에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말의 무게를 느끼는 것, 그리고 침묵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존엄의 의식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노년을 진정한 빛나는 고독 속에서 품위 있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 병상에 누워 지난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 그들 중 단 한 명도 돈을 더 모으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잃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관계가 돈 때문에 멀어졌을 때 그 후회는 더욱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조금만 덜 따졌더라면 그 관계는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 순간 돈을 선택했고 그 결과 관계를 잃었다는 것을. 그 알미 노년의 가장 쓸쓸한 후회가 됩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매우 꼼꼼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관한 한 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것은 반드시 받았고 계산은 항상 정확하게 했으며 손해보는 것을 본능적으로 참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려운 시대를 견뎌온 벗이었습니다. 어느 해 그 친구가 작은 금액을 빌렸습니다. 사정이 생겨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날이 지나자 바로 연락을 했고 말의 끝에 날이 섰습니다. 친구는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노인의 말투는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는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만남이 줄었고 대화가 짧아졌으며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에서 이전의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노인은 오래 울었습니다. 돈은 이미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자신이 건넸던 차가운 말투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잃고 나서 당신이 손에 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그 관계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까?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의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들 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로 측정됩니다. 당신이 아플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관계를 먼저 지키는 선택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관계는 가꾸면 더 깊어집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한 번 잃으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새로운 관계를 깊이 쌓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관계가 더욱 소중합니다. 그 관계를 돈보다 먼저 지키는 사람이 노년에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빛나는 고독이 자리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조용해도 공허하지 않으며 소박해도 충만한 그 고귀한 내면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결코 사줄 수 없는 노년의 진정한 운기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권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 안에서 돈 문제로 인해 소원해진 관계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에서 당신이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아직 늦지 않았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당신이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 위에 적어 보십시오.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 섭섭함일 수도 있고 오래 묵은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고 나서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창밖으로 내다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관계를 선택한다고. 그것이 오늘의 존엄의 의식입니다. 돈보다 관계를 먼저 지키는 선택. 그것이 노년을 진정한 수학의 계절로 만드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채고 슬퍼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겪고 있는 당사자조차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영혼의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신의 감정을 지우고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의 존엄을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목격해온 것은 그 영혼의 자살이 가장 자주, 가장 깊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돈 문제가 얽힌 가족관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 노부인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자녀들을 키웠으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언제나 자신의 몸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를 주면 참았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형편을 물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불편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운하냐고 물으면 그런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이 나의 가슴을 오래 눌렀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자살이 완성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사람. 수십 년 동안 가족의 돈 문제 앞에서 자신을 지워온 결과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가족의 요구에 맞추고 돈 문제 앞에서 참고 불편함을 삼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영혼의 자살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이 무뎌지는 것,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 거절하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것, 자신보다 타인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돈 문제와 얽힌 관계 안에서 서서히 자신을 지워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영혼의 자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미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것, 참는 것, 베푸는 것,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덕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참 대단하시다고, 참 훌륭하시다고. 그러나 그 칭찬이 쌓일수록 당사자의 내면은 더 깊이 무너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미덕 뒤에는 자신을 지킬 수 없었던 무력함과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 의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방치입니다. 그리고 그 방치가 오래 지속될 때 영혼은 서서히 불 꺼지듯 꺼져갑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운기를 모두 내어주고 나서 텅 비어버린 그릇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영혼의 자살을 멈추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청합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 속에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감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다고.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존엄의 의식입니다. 영혼의 자살을 멈추는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날들은 자신을 지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살아내는 데 쓰여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결을 원합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연결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연결이고 다른 하나는 충만함에서 비롯된 연결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연결은 혼자가 될까봐, 버려질까봐, 외면받을까봐 타인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달림이 종종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지 않으면 멀어질 것 같아서 줍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참습니다. 그 연결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기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존엄을 갉아먹으며 결국 당신을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반면 충만함에서 비롯된 연결은 다릅니다. 그것은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는 돈이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노시인을 알았습니다. 그는 70이 넘어 홀로 작은 산속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등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먼저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었으며 저녁이면 촛불 하나를 켜고 글을 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오히려 진심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노시인의 곁에 앉아있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빛나는 고독이 진정한 관계를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충만해진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빼앗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정한 온기를 가진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 중에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있습니까?
혼자가 될까봐, 미움받을까봐, 가족에게 외면받을까봐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돈이 하나의 끈처럼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끈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돈으로 묶인 관계는 돈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엄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없어도 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증거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산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혼자서도 온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빛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동거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즐길 줄 알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돈을 씁니다. 더 이상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진정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만 깊이 연결됩니다. 그것이 노년에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 안에서 한 가지 새로운 존엄의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단 30분만이라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마십시오. 그 30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조용히 어제를 돌아보아도 좋습니다. 그 30분 동안 당신은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 작은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내면이 조금씩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진정한 관계를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빛나는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관계, 그것이 노년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연결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운기는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돈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대와 실망이 어떻게 균열을 만드는지, 에너지 뱀파이어가 어떻게 우리의 운기를 빼앗아가는지, 그리고 영혼의 자살이 얼마나 조용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함께 직면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처음에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 무게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쇠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가을에 비로소 거두는 것처럼 노년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온 지혜와 품위와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년은 전혀 다른 풍경을 이룹니다. 나는 오래전 한 노부인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고 가난으로 꿈을 잃었으며 세월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웠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도, 가족의 요구 앞에서도, 세상의 냉대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어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평생 보아온 어떤 얼굴보다도 깊고 고요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만들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에게서만 피어나는 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수학이구나. 이것이 노년이 가진 가장 깊은 아름다움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당신이 견뎌온 것들, 당신이 내어준 것들, 당신이 참아온 것들,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 안에 지혜로 쌓여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관계를 잃은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이 당신에게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을 지워온 세월이 있다면 그 세월이 이제 당신에게 자신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학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익은 존재로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남기는 것, 돈이 아닌 지혜, 재상이 아닌 품위, 물질이 아닌 따뜻한 기억,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단 한 줄만 써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주십시오. 나는 침묵 대신 존엄을 선택한다고, 혹은 나는 돈보다 나 자신을 먼저 지키겠다고, 혹은 나는 오늘부터 나의 운기를 내 것으로 간직하겠다고.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그 다짐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 하나하나가 모여 이 공간이 서로의 존엄을 응원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100년을 살아온 노철학자로서 내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고요한 밤이 당신을 감싸고 깊고 편안한 잠이 당신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근심 없는 꿈속에서 당신이 평생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벗들이여,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